지금 전 세계 난방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집을 보온병처럼 단열과 기밀을 강화시켜 냉방비, 난방비 제로에 도전합니다. 한 50만 원 정도면 1년을 난방하고 온수를 다 씁니다. 전원주택 난방을 해결하고 온수까지 1년에 50만 원, 그리고 한 달 전기세 5천 원.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도 따뜻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곰팡이가 정말 많이 쓸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애가 이제 곰팡이균도 생겼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다가 저희가 작년 5월에 일로 이사를 왔거든요. 오고 나서 정말 몰라보게 애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열화상 카메라로 밤에 찍은 이 집. 촬영 결과 마치 보온병처럼 집안의 열이 바깥으로 새어나오지 않는 듯했습니다. 올 겨울 당신의 집은 얼마나 따뜻합니까? 벌써 입동이 되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은 유난히 일찍 시작하고 온도도 아주 낮을 거라고 하네요. 난방비 때문에 집집마다 월동 준비로 지금 분주하시겠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방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탄소 고효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이 여기저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수를 끝낸 벌판은 겨울을 준비하는 손길들로 아직도 분주합니다. 논둑에 심어두었던 들깨를 걷어들이는 김지영 씨. 기계가 모든 일을 대신할 수 없듯 개량한 지게를 둘러매고 조심조심 겨울 속으로 들어갈 채비를 합니다. 늦가을 농번기 농촌에선 안악 또한 이웃집 마실 다닐 여유가 없습니다. 아침 설거지를 끝내자마자 내년 1년 먹을 준비를 시작합니다. 나이 드신 어머니도 팥콩 키즈라며 일손을 놓지 않습니다. 겨우내 반찬 걱정을 덜어줄 김장김치를 담을 고추가 햇볕을 쬐는 동안 한겨울에 사람 체온 높여줄 땔감 나무 또한 저만치서 겨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재영 씨는 사실 기름 보일러가 있어도 마음대로 틀지도 못하고 돈 걱정을 했었습니다. 몇 해 전 집을 고치며 나무 보일러가 있다고 해서 설치하고 나서는 겨울을 한결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존차로 한 대 반? 한 대 반이면은 돈을 내줬다니 같으면은 한 120, 30만 원? 식어서 떼오면은 한 4월까지는 떼는데 그 정도면 뭐 한 120, 30만 원만 가지면 그냥 겨울 나는 거지. 물일하는 아내도 좋아하고 일 끝나고 뜨끈한 물로 샤워할 수 있어 초겨울 한기가 녹아내립니다. 보일러를 써야 따뜻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겨울. 다른 방법으로 추위를 녹일 수 있는 지혜는 없을까요? 경기도 인근에 있는 단독주택들. 그런데 이 중에 일반 주택보다 난방비를 90% 이상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하우스, 이른바 패시브 하우스가 있다고 해서 찾았습니다. 평소 건축에 관심이 많았던 박진국 씨. 패시브 하우스에 대해 알게 된 뒤 집을 지을 때 이 기술을 이용해 집 지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몇 살? 4살. 아유,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패시브 하우스는 벽과 벽 사이, 벽과 창 사이 공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게 밀폐를 강화했습니다. 진짜 없네요. 네, 일품이 없어요. 기밀성이 좋다고 그러죠. 네, 이제 전문용어로 하면 기밀성이고, 근데 흔히 일반인들 아시기는 이제 문풍가 없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30평대로 지어진 이 집은 2층 건물로 방 2개,
놀이방으로 쓰는 다락방과 화장실 2개를 지니고 있는데 한겨울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가는 추운 날씨 아니면 따로 보일러를 돌리지 않아도 될 만큼 따뜻한 실내 온도를 유지합니다. 보통 집보다 2배 가까이 단열재를 두껍게 사용해 외부의 냉기를 차단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이 벽에서 남쪽 창에서 들어오는 해 가지고 거의 뭐 겨울에도 따뜻하게 생활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니, 왜 우리 집은 안 되지, 이게? 이 집은 바닥과 천장, 벽에 특수 단열재를 사용하고 창문에 3중 유리를 쓴 뒤 유리 사이에 단열성이 강한 아르곤 가스를 주입해 열 손실을 최대한 막았습니다. 이렇게 단열과 기미를 극대화시킨 결과 일반 주택에 비해 난방비가 90% 적게 드는 에너지 절약 주택이 탄생했습니다. 예전에 살 때는 솔직히 저도 한 방만 떼었죠. 한 방에 떼우고 애 자는 방에 혹시라도 우풍이 막 생기고 그러니까 보온 텐트까지 치고 살았습니다. 예전에 아파트 살 때는. 그래도 추웠죠. 근데 여기 와가지고는 뭐 기름값 걱정할 필요 있나, 난방 걱정할 필요 있나, 그냥 보일러야 그래 니 떼고 싶은데 떼라, 기름 먹고 싶은데 먹어라. 그래도 한 달에 뭐 1년에 해봤자 50만 원 나올까 말까 정도니까요. 뭐 전혀 부담 없는 거죠. 사실 이 가족이 도심의 아파트를 떠나 이 집을 짓게 된 데에는 아이의 건강 문제도 한몫했습니다. 지금은 건강해졌지만 아파트에 살 땐 아이 피부가 성할 날이 없었다는군요. 지은 지 얼마 안 된 새 아파트였는데도 벽에 습기가 차 이슬이 맺히고 곰팡이가 많이 생겼답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곰팡이가 정말 많이 쓸었었거든요. 그 결로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 때문에 애가 이제 곰팡이균도 생겼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다가 저희가 작년 5월에 일로 이사를 왔거든요. 오고 나서 정말 몰라보게 애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부라던가 또 등에 이제 곰팡이균이 동글동글한 게 등에 되게 많이 생겼었거든요. 아이의 피부를 뒤덮고 있던 곰팡이균은 이 집에 이사 오고 난 뒤 신기하게 사라졌습니다. 실내 온도를 섭씨 25도로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단열 구조와 습기를 없애주는 강제 환기구로 건물 내에 곰팡이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패시브 하우스는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에서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패시브 하우스와 같은 에너지 절약형 주택은 안의 열은 최대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태양 등의 바깥의 자연 에너지는 최대한 이용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미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 패시브 하우스가 보편화되어 에너지 절약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에서는 주로 2중, 3중의 창호를 쓰지 않은 경우와 아무리 내부 단열 처리를 했다 해도 외벽을 통해 대부분의 열 손실이 발생합니다. 패시브 에너지 절약집은 화석 에너지 대신 최대한 햇빛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합니다. 또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외부에 차양을 합니다. 열 손실이 많은 창은 3중 이상으로 창호를 겹겹이 하고 내벽은 물론이고 외벽에도 단열 처리를 합니다. 실내 공기는 열 교환기를 두어 신선함과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에너지가 손실되는 것을 최대한 방어해주는 패시브 하우스. 과연 틈새 없이 열 손실을 막을 수 있을까요? 패시브 하우스 벽면에 50파스칼, 초기 태풍 정도의 강한 바람을 불게 한 뒤 공기가 얼마나 통하는지 테스트해 보았는데요. 50파스칼 조건 하에 공기 밀폐 성능이 0.6회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 보통 이 주택과 같은 경량 목구조 주택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여러 실측을 해본 바에 의하면 한 5회에서 10회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5회에서 0.6회 비교를 하자면? 비교를 하자면 굉장히 큰 거고요. 굉장히 한 10배 정도 성능이 높은 건데 이거는 그 단열 성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5에서 10회 정도의 기밀 성능이라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우풍 같은 바람이 좀 셀 때는 우풍 같은 거를 느낄 수 있지만 0.6회는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된장찌개 같은 거 끓이면은 예. 환기가 잘 안 되겠네요, 그럼. 아니요, 한 개 상관없어요. 위에 천장을 보시면은 예, 흡기구하고 배기구가 있어요. 아, 그냥 예. 강제 환기 같은 거 시켜서. 그렇죠. 열교환 장치를 통해서 안에 이제 바깥에 신선한 공기를 안에 집어넣어주고 반대로 안쪽에 있는 나쁜 공기를 빨아내는 거죠. 집 천장에 공기 흡입구가 달려 있어 강제 환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냥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공기는 빨아들이고 바깥에 신선하되 차가운 공기는 한 번 덮여 내부의 따뜻한 온도는 내려가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패시브 하우스의 핵심 기술인 폐열 교환기입니다. 은근히 여기가 패시브가 조금 환기가 잘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서 이게 모여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환기는 되게 잘 빠져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빨래 같은 것도 되게 잘 마르고 생각외로 수건이나 이런 거 보면 뽀송뽀송해요. 정말 얼굴에다 대보면은 촉촉한 그게 아니고 뽀송뽀송하다? 이런 느낌?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 가족은 냉난방비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온수 사용료 포함 1년 난방비가 50만 원, 한 달 전기 사용료 5천 원 미만. 초기 건축 비용이 일반 집보다 조금 더 들어가긴 했지만 에너지 사용에 대한 부담 없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들을 지으시는 분들 중에 살다가 매물이 솔직히 많이 나오거든요. 양평이나 뭐 남양주, 제가 살고 있는 남양주만 봐도 매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가장 주된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겨울에 추워서예요. 아무리 난방을 해도 이게 한 건지 만 건지 추워가지고 도무지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로 많이 내놓으시는 경우가 허다해요. 한 달에 한 40만원에서 50만원 들어간다고 가정해보면은 과연 몇 년 정도면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350만원 건물을 지을 거냐, 저희처럼 뭐 한 600만원 정도 때 건물을 지을 거냐, 평당. 그래서 선택의 문제라고 해요. 몇 년 있으면 금방 차이가 나버려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 기름 보일러를 설치했는데 한겨울 새벽녘에만 보일러를 잠깐 틀어도 1년 내내 실내 온도가 20도 넘게 따뜻하게 유지됩니다.